3주간의 한식 다이어트를 시작한 참가자들.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은숙 씨를 만난 곳은 집 근처에 위치한 한 체육관. 여기서 정말 에너지를 쏟으니까 훨씬 감정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화내는 것도 좀 덜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을 마치고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근처 장터에 들른 이은숙 씨. 오늘 장바구니에는 채소가 주로 담겼다. 끼니를 거르거나 고열량 식사가 위주였던 이은숙 씨. 요즘에는 조금 번거로워도 세 끼 모두 한식 식단을 차리고 있다. 똑같이? 알아. 안 매운데 난? 반찬 가짓수가 늘어 푸짐한 식탁. 혹시 다이어트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세 끼를 다 먹으니까 저절로 양은 줄고요. 그 배고프면 이제 밥보다 빵이나 뭐 과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식 위주로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니까 우선 간식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진짜 먹은 것만 샀거든요. 그동안 식단 일기는 잘못된 식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덕분에 균형 잡힌 식사는 물론 잦은 폭식과 야식도 줄었다. 마트에서 만난 김현진 씨. 먹을거리 하나를 구입할 때에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한 끼 정도는 먹어줄 것 같은데. 자주 찾던 밀가루 음식 대신 오랜만에 쌀을 구입했다. 밀가루 음식 위주였던 그녀의 식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혼자 하는 식사지만 더 이상 인스턴트 음식이나 빵을 찾지 않는다. 특히 부족한 근육을 늘리기 위해 두부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기려고 노력 중이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이렇게 막 배고픔을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고 참고 막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게 되게 겁이 나가지고 사실 다이어트 할 엄두가 안 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막 배고픈 거를 참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3주 뒤 다시 모인 참가자들. 하루 3끼 배불리 먹은 한식 다이어트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검사 결과 이은숙 씨는 5.4kg, 김현진 씨는 1.5kg의 체중이 감소했다. 특히 김현진 씨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크게 낮아졌고, 이은숙 씨는 복부 지방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자연에서 얻어진 식재료로 요리를 한 음식을 먹지 공장에서 나온 그 가공식품은 되도록 줄이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따로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덧 건강하게 살이 빠지게 된다.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서 기분이 정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부정적인 정서 자꾸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말 그 다이어트 자체를 한번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내 뇌도 망가지고 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다음에 살 빼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쓰시거든요. 그렇게 돈 들 이유가 없어요. 바른 운동 식사요법 제대로 하면은 더 많이 빠지고 제대로 빼고 그런 질병이 안 걸려요.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뒤에 옛날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이 요요라는 장난감에 비유해서 요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요 현상은 바로 이 항상성 때문에 생깁니다. 체온이나 혈압, 호흡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체중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다이어트로 살이 빠져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기 전의 상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을 하다 보면 새로운 향상성이 몸에 길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급격한 감량보다는 오랜 시간 서서히 몸에 변화를 주면서 천천히 살을 빼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단기간에 감량한 체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방송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근육량의 차이죠. 총 650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의 근육은 아름다운 몸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30대를 기점으로 노화가 시작돼서 매년 약 0.5에서 1%씩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든 자리는 지방이 대신 차지하게 되어서 체지방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때 58kg이던 여성이 70대가 되면 근육량은 20%가 줄어서 예전의 3분의 2 수준이 됩니다. 몸무게는 예전과 같지만 그만큼 지방이 늘어난 셈이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근육입니다. 꾸준한 근육 운동이 비만과 각종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지방의 증가와 근력의 약화가 같이 이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근접하게 됩니다. 뼈와 관절의 숨은 조력자 근육. 근육의 힘으로 퇴행성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뒤쪽 근육들이 도톰해지고 강해지고 탄력이 좋아지니까 허리를 세워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인체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의 기관 근육. 건강한 노후를 꿈꾼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근육에 주목하라. 올해로 65세인 이목빈 씨. 건강한 노년을 위해 채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만을 고수하고 있다. 60 넘어서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부정맥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 못 걸으면은 이거를 먹고, 그리고 제가 걸어요. 운동을 해요.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못 걸으니까.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도 다리에는 통증이 찾아온다. 때문에 무리한 운동보단 산책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틈틈이 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마저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평소 운동량이 적은 이목빈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복부 비만을 비롯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요소가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 85cm인데요. 예, 85.4. 이목빈 씨의 경우 복부에 비만이 있고 체중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상태였다. 중성지방의 기준은 150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사한 거 보니까 283. 그거 지금 고혈압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낮고 중성지방은 높고, 그럼 요거 갖고도 이제 지금 허리 둘레 포함해서 하면 3가지가 되니까 대사성 증후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장 교수팀은 56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근육량이 부족한 근육 감소성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육 감소증이 있을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은 2배 이상, 근육 감소와 비만이 함께 있을 경우엔 무려